구성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점심 맛있게들 먹었죠? 그런데 어떡하죠? 이제 좀 졸린데 선생님과 함께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한번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1학년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방혜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교육은 6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봉사활동이 무엇이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의도에서 무보수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그리고 비영리성, 비정파성,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비종파성, 종교적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봉사활동의 구분과 영역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학생 봉사활동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한 정규 교육 과정에 짜여져 있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하지만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진행이 되는 봉사활동으로, 하나는 학교가 주도가 되는 봉사활동, 두 번째는 학생이 주도되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교정 교육 과정에서는 봉사활동을 크게 3가지 이웃돕기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3가지 영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가지 봉사활동 영역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웃돕기 활동은 학습이 느린 친구를 돕는다거나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는 활동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자연환경 보호 활동은 말 그대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그런 활동, 자연보호 활동, 나무 심기, 며칠 전에 식목일이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질서나 환경보전 혹은 무언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피켓을 만들거나 홍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학생들한테 알리는 캠페인 활동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여기 2024학년도 대입 졸업생을 포함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에 학교의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만 개인의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2021학년도 1학년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규 교육 과정에 짜여져 있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우리는 몰랐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짜줬습니다. 자, 1, 2학년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볼까요? 자, 1학년 4월 7일 5교시, 2학년 4월 7일 5교시, 현재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 소양 교육이 바로 우리들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1시간씩 이나 입력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교에서 편성한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종류별로 연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장에서 표로 3쪽 정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활동별 최대 실수 내에서, 즉 10시간 이내에서 보통 학생이 실제 봉사할 시간을 개인적으로 준다는 거죠. 10시간이 계획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 10시간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네 번째로 학기 초에, 자, 여기
동아리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동아리 실적입니다. 그것은 봉사활동 실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리에서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봉사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봉사활동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그럼 아까 예시했듯이 학교에서 주도하는 봉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이미 다 계획을 하셨고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인데요. 여러분도 역시 이미 지원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지원을 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명칭으로 담당 선생님의 주도 하에 인원이 배정되었고 보통은 10시간 이내로 1년 내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면 그 점수를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들 보이죠? 여러분들 어떤 봉사에 들어가 있나요? 자, 여기도 있어요. 수리과학부, 학생인권부, 예체능부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여기 1학년, 2학년, 그리고 행정실. 여러분 열심히 급식 시간에 급식 도우미하고 있죠? 이것도 10시간 이내로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되고요. 개인적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계획서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 나이스 전송 탭을 반드시 눌러야 학교로 전송이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가 되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부터가 좀 중요해요. 자, 학교 교육과정, 정규과정 외에 학교 말고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이미 40개 조 이상의 계획서가 나왔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생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학교는 보통 1년의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엄밀히 말해서 4월 10일 이후부터니까 7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봉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별 유형은 크게 원래 3가지 개인형, 모둠형, 융합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학교는 모둠형으로 시행해 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학기 초에 동아리 활동 계획에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즉 동아리 활동 시간에 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까도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사항. 계속 반복하지만 1, 2학년은 1년 계획으로, 3학년은 대입 때문에 1학기 계획으로 활동을 하고, 다섯 번째, 기간과 장소가 중요한데 학생들은 무조건 교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활동하되 동일한 기간과 장소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네, 이번에는 표로서 정리를 해서 어떤 단계에 거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단계.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가 벌써 아까 말했듯이 40개 이상의 계획서가 나왔는데 3월 31일 제출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어떤 걸 좀 더 수정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담당 선생님을 매칭시켜 드릴 건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실행 단계.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에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아마 학교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주의할 것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활용 단계, 활동을 정리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팀별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하여서 확인서를 발급을 할 것이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될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할 때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누구나 모두 다 이 프로젝트형에 참여했다고 하여서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를 하면 담임선생님의 재량 하에 학생 생활기록부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열심히 참여를 해야 해요. 계획에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했듯이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내야 할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또 주의할 부분, 이것도 아까 말했어요. 교사가 관찰이 가능한 교내의 고정적인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진행된 활동만을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교사가 관찰이 불가능할 경우는 봉사시간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 꼭 명심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결과물 보고서를 제출할 때 1, 2학년은 1년 단위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11월 30일 목요일까지 2층 교무실에 교육과정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주면 돼요. 날짜를 꼭 지켜주길 바래요. 두 번째, 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봉사시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 보고서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팀별로 한다고 해서 무임승차격으로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한 봉사활동이 바로 이 학생주도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양식도 보고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서를 쓸 만한 준비가 된 팀들은 교육과정부에 와서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께 날인 및 확인을 받은 후 교육과정부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후 반영은 불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한을 꼭 엄수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쪽 남았습니다. 자, 이제 유의할 사항을 몇 개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1일 8시간 이내 인정의 원칙이 있지만 우리는 일과중에 있기 때문에 자, 뒷페이지 나오겠지만 자, 8시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내 편성하는 봉사활동은 보통 연간 10시간 이내로 운영한다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자, 주도 프로젝트도 10시간 이내로 운영한다는 점 알아두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7교시. 자, 7교시면 1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6교시면 2시간 할 수 있고 4교시면 4시간.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휴일에는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 여기 있죠.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3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의 근거에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여기 보죠.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혹은 준비시간은 기본적으로 2시간까지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그 후에 뭔가를 제작한다거나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거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할게요. 자, 이것도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 2024학년도에는 대입부터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만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봉사활동. 아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올해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